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설치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 복원을 지시했습니다. 적폐 청산에 총괄 기구로 본격적인 권력기관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특히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써온 검찰을 바꾸겠다, 이런 의지도 확실해 보입니다. 검찰 개혁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전문 신문이죠,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속도 내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검찰개혁 추진되는지, 또 어떤 문제점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찰개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네네.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강도 높은 개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네. 탈검찰화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검찰이 파견 형태로 법무부를 장악해서 사실상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실제로 법무부 과장급 이상 64개 직책 중 현직 검사들이 파견 형태로 차지할 수 있는 직책은 30개, 절반 수준에 달하고요. 네. 지난달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88명으로 지방검찰청의 검사 수보다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은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예. 알고 내부를 보면은 검찰 출신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사실상 없다, 이런 얘기신데, 예. 그러면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안에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네. 권력기관의 고위공직자들 수사하는 기관이 신설된다는 것인데요. 네네. 특히 가장 수사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판검사들에 네네. 대한 그 사전 조사 없는 인지수사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검찰이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기소 등의 일부 수사권만 검찰이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기소권과 수사 종결권인데요. 사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하는 부분과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 있다 보니 일부 정치인 등 고위층 수사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 검찰 쪽 사실 민감하다는 표현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사실 좀 예민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개혁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요직에 오르거나 후보자로 등용되면서 네네. 검찰 내 일부에서는 예고됐던 일이라면서 예고됐던 일이다. 사태를 관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죠. 네네. 비대화된 검찰 조직의 권한을 줄이고 외부의 검찰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세력을 두겠다는 것 자체를 달가워할 검찰 측 인사는 당연히 거의 없겠죠. 네, 없겠죠. 네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부 개혁을 통한 자정작용이 어렵다는 게 드러났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반대로 제야법조계인 변호사들은 상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회원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에서 공수처 신설에 86.5%의 변호사들이 찬성 의견을 보였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60.4%가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네.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네.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법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네네. 저와 인터뷰를 했던 한 변호사는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가 입김을 안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네. 옥상옥에 불과하다,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있는 검찰이 2,000명 정도 수준인데 경찰의 수는 10만 명이다. 자칫 검사만 10만 명을 만드는 꼴을 초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도 검찰 출신이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개혁을 강도 높게 하겠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실제로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직까지. 조국 교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국민들은 그러면 정부의 이 검찰 개혁 좀 반가워할까요? 어떻습니까? 로이슈가 지난주 여론조사 기관 시대정신연구소와 함께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네. 사법개혁 관련 여론조사에서 76.2%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의에서는 15.5%의 국민들이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을 보였고 네. 53.2%의 국민들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네네. 19.1%가 제3의 기관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72.3%가 검찰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셈입니다. 조정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만큼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네. 사법개혁 관련 인사들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네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들은 53.2%,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23.2%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반응은 48%, 내정 철회해야 한다는 방향은 예정 철회해야 한다. 예, 네. 20.8%에 비해 2배 이상의 평가를 보였고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반응은 51.9%,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19.4% 수준이었습니다. 네네. 현 정부의 지지도가 연일 80% 이상의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사법개혁 인사들의 평가는 상당한 긍정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빛이 바래 보이는 그런 감이 있긴 한데요. 네네.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등 소위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관측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 법조계에서는 그러면은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이거를 돌파하는 것이 맞느냐, 혹은 이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 적임자인가,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느낌보다는 검찰 조직에 대한 특수통 출신이고 네. 검찰을 이끌어갈 다독이고 검찰 개혁이 진행됨에 있어서 상당히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인재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사실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